문고리를 잡기도 전에 전화가 먼저 울렸습니다. 딱 한마디였습니다. 지금 문 열면요. 막내 아들부터 끝나요. 순간 손이 굳었습니다. 내 손바닥에 땀이 찼는데도 문고리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명자입니다. 69. 아파트 단지 앞에서 작은 분식집을 합니다. 김밥 말고 떡볶이 끓이고 어묵 국물 내고 순대 썰고. 손님은 대부분 동네 어르신들이고 퇴근길 학생들입니다. 큰 돈은 못 벌어도 오늘도 장사했다 하는 정도로 삽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돈이 무서운 게 아니라 이런 말이 무섭습니다. 유산, 공증, 막내 아들. 그 세 단어가 한 번에 나오면 사람 마음이 바로 흔들립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살짝 내려서 가게 바닥이 미끄러웠던 저녁. 장사 마치고 셔터를 내리고 집에 올라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데 발밑에 하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일부러 딱 보이게 놔둔 것처럼요.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명자. 그 글씨가 너무 또박또박해서 더 섬뜩했습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 이명자 씨, 오늘 밤 9시 전까지 연락 없으면 유산 공증 서류 막내 아들 이름으로 접수합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그대로 멈췄습니다. 유산 공증, 막내 아들 이름, 우리 집 유산이라면 별거 없습니다. 작은 아파트 한 채, 그리고 남편이 남긴 적금 조금. 그런데 공증이라는 말은 너무 현실적이잖아요. 모르는 사람도 저거 진짜 되는 건가 싶게 만드는 말. 그때 안방에서 큰아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은 요즘 저랑 같이 삽니다. 결혼이 늦어져서요. 엄마, 뭐해? 현관에서 누구 왔어? 저는 얼른 종이를 접어서 앞치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분식집 습관이죠. 뭐든 앞치마에 넣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전단지야.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평소엔 잘 안 받습니다. 근데 그날은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여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젊은데 이상하게 또렷하고 웃음기가 없었습니다. 이명자 어머님 맞으시죠?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누구세요? 여자가 아주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어머님 도와드리려고 연락드린 거예요. 저는 바로 끊으려다가 멈췄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종이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뭘 도와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막내 아드님 돈 문제로 힘드시죠? 제 심장이 툭 내려앉았습니다. 막내는 얼마 전부터 돈 이야기를 피했습니다. 엄마 걱정하지 마만 반복했죠. 그런데 이 여자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여자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장사하시면서 막내 챙기시는 거 다 알아요. 저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장난치지 마요. 누구예요? 우리 집을 왜 알아? 여자가 한 박자 쉬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말을 바꿨습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시고요. 지금 현관문 절대 열지 마세요. 제가 굳었습니다. 왜요?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어머님을 공증 자리로 끌고 가려는 사람이에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제가 숨을 고르기도 전에
밖에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딩동. 그리고 남자 목소리. 이명자 어머님 택배 왔습니다. 문 앞에 놓고 갈게요. 큰아들이 현관 쪽으로 다가오려 하자 제가 손을 뻗어 막았습니다. 가지 마. 문 열지 마. 큰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엄마, 뭐야? 누가 왔는데? 그때 박 목소리가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택배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택배 아니고요. 어머님, 잠깐만 문 열어주세요. 공증 때문에요. 오늘 안 하면 복잡해져요. 공증. 그 단어를 밖에서도 말했습니다. 큰아들이 속삭였습니다. 엄마 뭐 공증? 무슨 소리야?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화 속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이에요. 문 열면 어머님이 직접 동의했다고 만들어버려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인데 왜 나를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자는 아주 조용히, 근데 더 무섭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막내 아들 이름으로 뭔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막내 아들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님도 책임 생겨요. 큰아들이 제 얼굴을 보더니 화가 났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나한테 말해. 누구야? 그때 밖에서 다시 두드리는 소리. 쿵, 쿵. 어머님, 빨리요. 공증은 시간 지나면 안 됩니다. 문만 열고 신분 확인만 하세요.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누구세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자 박 남자가 낮게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드님 계시네. 더 좋네요. 아드님, 막내가 지금 얼마나 급한지 알아요? 형님이 도와줘야죠.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막내, 너 막내 아냐? 너 누군데 우리 막내를 알아? 전화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사람 말에 대답하지 마세요. 지금은 말로 엮는 거예요. 저는 정신이 없는데도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박 사람은 계속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어머님, 막내 아들 지금 사고 나기 딱 좋은 상황이에요. 어머님이 살려야죠. 유산 공증만 하면 끝나요. 유산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경찰 부를까? 그 순간 제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경찰 부르면 막내 아들부터 잡혀가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큰아들이 제 폰을 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게 뭐야? 누가 엄마한테 이런 걸 보내? 전화 속 여자가 빠르게 말했습니다. 캡처하세요. 문자, 통화 기록, 전부요. 그리고 지금부터 어머님 휴대폰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캡처를 눌렀습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명자 언니, 나야. 나 미숙이. 미숙이. 그 이름에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미숙이는 우리 동네에서 오래 본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시장도 다니고 분식집도 가끔 들르고 저보다 1살 어리고 말이 빠른 사람. 밖에서 미숙이 목소리가 더 크게 외쳤습니다. 명자 언니, 문 좀 열어봐. 큰일 났어. 막내가 지금 빚 보증 섰다며? 언니가 공증 안 해주면 막내 큰일이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막내가 보증을 섰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전화 속 여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미숙이 진짜 아닐 가능성이 커요. 제가 숨이 막히게 물었습니다. 왜요? 미숙이 목소리잖아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미숙이는 어머님을 뭐라고 불러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미숙이는 늘 저를 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밖에 미숙이는 지금도 명자 언니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미숙이는 평소에 명자 언니보단 그냥 언니라고 했습니다. 명자 언니라고 이름을 붙이면 뭔가 연기 같았습니다. 밖에서 남자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웃분도 왔잖아요. 이제 믿으시겠죠? 문 열고 공증만 합시다. 막내 아들 살리려면요. 큰아들이 문 쪽으로 한 발 나가려 하자 제가 소리쳤습니다. 안 돼. 열지 마. 큰아들이 제 눈을 보더니 멈췄습니다. 엄마, 나도 무섭다. 근데 이건 뭐야? 설명해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현관 앞에 이런 종이가 있었어. 유산 공증을 막내 이름으로 한다고. 큰아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유산? 막내 이름으로? 엄마, 이거 사기 아니야? 그때 초인종이 다시 울렸습니다. 딩동딩동딩동. 밖에서 더 조급한 소리. 시간 없어요. 어머님, 서류 여기 있어요. 문 열고 도장만 찍으면 끝. 도장. 도장이라는 말이 나오자 제 손이 반사적으로 떨렸습니다. 도장은 우리 집 서랍에 있습니다. 그게 떠오르니까 더 무서웠습니다. 전화 속 여자가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도장 꺼내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큰아드님이 112 누르세요. 큰아들이 바로 112를 눌렀습니다. 여기 집인데요. 누가 문 앞에서 공증 운운하면서 문 열라고 하고요. 저희 가족 이름을 알고 협박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문 열지 마시고 안에 계세요. 순찰차 출동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밖이 잠깐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남자 목소리가 낮게 바뀌었습니다. 경찰 불렀어? 좋아. 그럼 막내부터 끝내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큰아들이 문 쪽으로 다가가며 소리쳤습니다. 가요. 경찰 오면 당신들 끝이야. 막 남자가 웃었습니다. 끝. 끝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지. 그 순간 제 휴대폰 화면이 혼자 켜졌습니다.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요. 화면에 이상한 글자가 떴습니다. 접수까지 2분. 접수? 뭐를 접수한다는 거지? 전화 속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화면 캡처하셨어요? 했어요. 좋아요. 이제 폰 내려놓고 아무것도 누르지 마세요.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폰이 털린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도 하기 싫었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그때 밖에서 미숙이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언니, 나 진짜 미숙이야. 막내가 지금 내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엄마가 공증만 해주면 살 수 있다고. 큰아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엄마 막내가 진짜 그렇게 말했어? 막내랑 통화해보자. 바로 그때 막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 민숙.
막내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손이 굳어서 폰을 못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받아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받으면 더 엮일 것 같아. 큰아들이 경찰을 쳐다봤습니다. 아직 경찰이 도착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막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나 지금 밖인데. 사람들이 엄마 공증만 하면 끝난대. 나 어떡해.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미숙이가 울먹이는 척까지 했습니다. 언니, 막내가 지금 밖에서 떨고 있다니까. 엄마가 도와줘야지. 엄마가. 저는 거의 문 쪽으로 끌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머리로는 열면 안 된다 아는데 가슴이 막내 살려야지로만 뛰었습니다. 그때 전화 속 여자 목소리가 아주 낮게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어머님. 지금 어머님 마음 흔드는 말 딱 하나죠. 뭔데요? 막내 아들. 그 이름 나오면 어머님은 문 열려고 해요. 그래서 막내 이름부터 던지는 겁니다. 저는 울컥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어떡해요? 막내가 밖에 있다는데. 여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막내라면요. 어머님한테 문 열어 도장 찍어 이런 말 안 해요. 엄마, 경찰 불러. 엄마 열지 마가 먼저 나와요. 그 말이 제 머리를 때린 것 같았습니다. 막내는 겁이 많아도 엄마를 위험하게 하진 않는 애였습니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와 함께 진짜 경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지 마시고 안에 계세요. 문 앞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현관문 밖이 소란해졌습니다. 누군가 뛰는 소리, 계단 쪽으로 도망가는 소리. 큰아들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도망갔나 봐. 문 앞을 확인한 경찰이 말했습니다. 문 앞에 서류 봉투가 있습니다. 손대지 마시고 저희가 가져가겠습니다. 경찰이 봉투를 장갑 끼고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공증 위임 같은 말이 적힌 종이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건 절대 직접 만지지 마세요.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서명이랑 도장입니다. 큰아들이 물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 알아요? 경찰이 짧게 답했습니다. 휴대폰이 한번 뚫리면요. 연락처도, 문자도, 사진도 다 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 얼마 전에 누가 앱을 깔아줬어요. 경찰이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어디서요? 저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분식집 앞에 어떤 남자가 가게 배달 주문 잘 들어오게 해주는 앱이라면서요. 큰아들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엄마, 그런 걸 왜 깔아? 저는 울먹였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요즘 손님 줄어서 배달이라도 늘면 좋겠다 해서.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 그 앱 지우지 마세요. 기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그때 큰아들 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이름이 미숙. 진짜로 큰아들이 저장해둔 이웃 미숙 이름이었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 미숙이 맞아? 경찰이 말했습니다. 받으세요. 스피커로. 큰아들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미숙 이모. 이번엔 진짜 미숙이 목소리였습니다. 숨이 가쁘고 떨고 있었습니다. 명자 언니 괜찮아. 나 방금 경찰서 가는 길이야.
나도 이상한 전화 받았어. 명자 언니가 너 욕했다. 내가 공증 같이 해줘야 막내 산다. 이런 소리로 나를 미치게 만들더라. 저는 그제야 확실히 알았습니다. 아까 문 앞에 미숙이는 가짜였고, 진짜 미숙이도 동시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은 우리 집만 흔든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엮어서 우리를 더 빨리 무너뜨리려던 겁니다. 경찰이 큰아들 폰을 가까이 대고 말했습니다. 미숙 씨, 지금 어디 계세요? 미숙이가 답했습니다. 나 집 앞이야. 너무 무서워서 그냥 경찰서 가려고. 경찰이 말했습니다. 혼자 이동하지 말고요. 근처 편의점이나 사람 많은 데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받은 문자, 전화 기록 캡처하세요. 미숙이가 울먹였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이명자. 경찰 와도 소용없다. 유산 공증은 이미 시작됐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 뜯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안에서 누가 잘못했냐 싸움을 내려고 계속 불을 지피는 거구나.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 막내한테 전화하자. 지금 어디냐고.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먼저 막내 번호로 온 문자나 전화가 진짜 막내인지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요즘은 목소리 흉내도 내고 번호도 비슷하게 씁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막내는 진짜 어디 있어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막내분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어머님은요, 지금까지 받은 봉투, 문자, 통화 전부 제출하세요. 그때 제 폰이 또 켜지더니 새 문자가 떴습니다. 엄마 나 지금 사람들한테 붙잡혔어. 엄마가 공증만 하면 풀어준대.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큰아들이 제 폰을 들여다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말투가 막내 말투랑 좀 달라. 저도 느꼈습니다. 우리 막내는 붙잡혔어. 같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리고 막내는 늘 저를 엄마라고 부르면서도 끝에 를 붙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는 너무 딱딱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정확합니다. 흔히 가짜 문자입니다. 사람 마음을 흔들어서 공포로 움직이게 하죠. 큰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엄마 우리 막내 진짜로 잡힌 거 아니지?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수법은 잡혔다고 말해도 실제로는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어머님이 공증이나 서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경찰 무전이 울렸습니다. 막내 아들 민수 씨로 추정되는 남성, 단지 근처 은행 앞 CCTV 확인 중. 현재 도보 이동.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살아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이 계속 찜찜했습니다. 처음에 제게 전화해서 문 열지 마라 했던 그 여자.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정말 우리 편이었을까? 경찰이 제 캡처를 넘겨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번호가 여러 개입니다. 겁주는 역할, 달래는 역할, 직접 찾아오는 역할. 여러 사람이 나눠 합니다. 제가 속삭였습니다. 그럼 처음에 도와준다는 여자도. 경찰이 짧게 답했습니다. 같은 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말에 제 등이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경찰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제일 위험했던 건 돈이 아니라 문이었습니다. 문 한 번 열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이 막기 어렵습니다.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반전이 막내 아들이 아니라 내 입에서 시작됐다는 걸요. 어머님, 지금부터는요. 받은 문자는 캡처, 통화는 녹음, 봉투는 손대지 말기. 이거 세 가지만 지키세요. 큰아들은 제 옆에 붙어서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진짜 괜찮아. 우리 오늘만 넘기자. 그 말이 고마운데도 저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왜냐면 막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확실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때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 경찰이 제게 눈짓했습니다. 받아보세요. 스피커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번엔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일부러 낮게 웃는 말투. 명자 어머님, 오늘 많이 놀라셨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아주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 앱 깔아드린 사람이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남자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화내지 마세요. 어머님도 필요하셨잖아요. 배달 주문 늘리고 싶고, 장사 힘드시고, 큰아들이 옆에서 이를 갈았습니다. 미친놈. 경찰이 스피커로 끼어들었습니다. 경찰입니다. 협박 통화 녹음 중입니다. 남자는 잠깐 조용하더니 웃었습니다. 아, 경찰이시구나. 근데 경찰님 이 집은요. 한 사람만 흔들면 끝나요. 경찰이 말했습니다. 누굴 말하는 거지? 남자가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자 어머님이요. 저는 속이 얼어붙었습니다. 남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은요, 가족한테 늘 이렇게 말하잖아요. 엄마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해. 그게요, 좋은 말 같죠? 큰아들이 제 얼굴을 봤습니다. 남자가 이어 말했습니다. 근데 그 말이 집을 구멍내요. 어머님 혼자 끙끙 앓게 만들고 그 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저는 소리쳤습니다. 입 닥쳐. 남자는 낮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선택은 두 가지예요. 첫째, 공증 진행. 둘째, 막내 아들 끝. 큰아들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남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협박 아니고요. 안내예요. 경찰이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계속 말해. 계좌 불러. 남자는 여유 있게 말했습니다. 경찰님, 급할 거 없어요. 어머님은 마음이 급해지면 스스로 문 열거든요. 저는 침을 삼키고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를 더 냈습니다. 얼마를 원해요? 남자가 바로 말했습니다. 300만 원. 그럼 막내 건 정리해 드릴게요. 큰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안 돼. 경찰이 제 어깨를 짚고 속삭였습니다. 계좌번호 받으세요. 절대 보내지는 마시고요. 제가 말했다는 듯 물었습니다. 어디로 보내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문자로 보낼게요. 지금. 잠시 뒤 계좌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추적 들어갑니다. 저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때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근데요, 더 쉬운 방법도 있어요. 뭔데요? 남자가 아주 천천히 잔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큰아드님이 옆에 있죠? 그 사람한테 말하세요. 막내가 원래 문제였다고. 큰아들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요. 큰아들은 화나서 막내한테 달려가고, 막내는 형이 나를 버렸다고 더 무너지고, 어머님은 가운데서 울고, 우리는 그 틈에 공증 밀어넣으면 끝이에요.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남자는 돈보다 우리 가족 사이를 찢는 방법을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너 위치 추적 중이다. 계속 말해. 남자는 웃었습니다. 추적하세요. 근데 진짜 반전은 어머님이 더 잘 아실걸요. 무슨 소리야? 남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일 막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럼 누가? 남자가 아주 천천히 제 속을 찌르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이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밖에서 했던 말 한마디로 저는 머리가 텅 비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남자가 마치 제 입을 빌린 것처럼 따라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돈을 너무 밝힌다. 유산 때문에 형제끼리 싸울까봐 무섭다. 도장은 내가 숨겨놨다.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저 말들,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분식집 앞에서요. 그 남자가 배달 앱 깔아준다고 하길래 제가 그냥 하소연처럼 했습니다. 막내가 돈 얘길 자꾸 피해서 걱정이에요. 형이랑 사이 틀어질까봐 무섭고 도장은 내가 따로 숨겨놨어요. 그냥 푸념이었습니다. 그냥 내 속 얘기였습니다. 남자가 낮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하소연은요, 정보예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꺼졌습니다. 큰아들이 저를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그런 얘길 남한테 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 사람 앞에서는 괜히 마음이 풀려서. 경찰이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지금처럼 솔직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숨기는 순간 저쪽이 더 파고듭니다. 그때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택권 드릴게요. 뭔데? 지금 공증하러 나와요. 아니면 큰아들한테 들리게 말해요. 막내한테 유산 주는 게 맞다고. 큰아들이 제 얼굴을 확 봤습니다. 그 눈빛이 아팠습니다. 남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봐요. 이미 흔들렸죠. 가족은요, 돈보다 말에 더 흔들려요. 특히 유산, 특히 막내. 그리고 그 말과 함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막내 때문에 싸우게 만들려고 했던 거네. 경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수법은요. 돈 뜯는 것도 목적이지만 가족이 서로 못 믿게 만들면 더 쉽게 당합니다. 저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근데 막내는요, 진짜 어디 있어요? 그때 경찰 무전이 울렸습니다. 막내 민수 씨, 단지 앞 은행 ATM 근처에서 확인. 통화 중. 누군가 지시받는 모습.
큰아들이 벌떡 일어서려 하자 경찰이 막았습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합니다. 경찰이 출동하고 집에는 다른 경찰 한 분이 남았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물컵도 못 들었습니다. 큰아들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막내 살아있대. 그때 제 휴대폰에 문자가 하나 더 왔습니다. 명자야. 너 아직도 큰아들한테 숨기고 있지. 저는 폰을 뒤로 숨겼습니다. 습관처럼 경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숨기지 마세요. 저 문장 자체가 싸움 유도입니다. 큰아들이 제 폰을 보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엄마 탓 안 해. 근데 우리 이제부터는 숨기지 말자.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분 확보했습니다. 다친 곳 없습니다. 저는 주저앉듯 말했습니다. 살았구나. 잠시 뒤 막내 민수가 경찰과 함께 집에 들어왔습니다. 막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고요. 큰아들이 막내에게 달려가려 하자 막내가 먼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 엄마 미안해. 저는 막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수야, 너 어디 있었어? 왜 그 사람들 말을 들었어? 막내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도 처음엔 안 믿었어. 근데 걔들이 우리 가족 얘기를 너무 잘 아는 거야. 큰아들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뭘 어떻게 알아? 막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분식집에서 말한 것들. 형이랑 나랑 사이 안 좋을까 걱정하는 거. 유산 이야기, 도장 이야기. 그걸 걔들이 그대로 말했어.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결국 반전은 이거였습니다. 가족을 흔든 첫 단추는 막내가 사고 쳤다가 아니라 내가 밖에서 흘린 한마디, 내가 쉽게 믿고 깔게 한 앱, 내가 가족에게 괜찮다로 숨긴 시간이었습니다. 경찰이 막내에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했습니까? 막내는 울음을 삼키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 때문에 속 썩는다고. 형은 너를 버릴 거다고. 유산은 어차피 싸움 난다고. 큰아들이 막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야, 그런 말 믿지 마. 나 너 버릴 생각 없어. 막내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엄마, 그때 나 진짜 무서웠어. 걔들이 말하더라. 공증만 하면 끝난다고. 경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끝은요. 피해자가 끝나는 겁니다. 그날 새벽 우리는 경찰서에서 진술을 했습니다. 경찰이 제 휴대폰을 보며 말했습니다. 이 앱 이름은 배달이지만 권한이 너무 많습니다. 연락처, 문자, 사진, 통화 기록 전부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큰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진짜 엄마 탓만은 아니야. 근데 엄마, 우리 앞으로 약속하자. 누가 급하다 지금 당장 이러면 바로 나한테 말해. 막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을게. 며칠 뒤 저는 분식집 냉장고에 종이를 붙였습니다. 급하다는 전화는 일단 끊기. 문자 오면 캡처부터. 공증, 유산, 도장 말 나오면 가족에게 먼저 말하기. 문 앞에서 부르면 절대 문 열지 않기. 앱 깔아준다는 말은 무조건 거절하기.
그리고 저는 손님들한테도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요즘은요, 하소연이 정보가 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하소연은 밖이 아니라 내 편에게, 내 가족에게 문은 끝까지 안 열었습니다. 그게 우리 집을 살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사랑입니다.